자, 이제 마지막 호르몬과 항상성에서 마지막 조절인 삼투압 조절이 나왔습니다. 자, 삼투압은요, 앞에 나온 혈당량이나 체온 조절에 비해서는 쉬워요. 맞죠? 볼게요. 자, 삼투압은요, 체내 수분량이랑 무기 염류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혈장 삼투압이 높다는 말은, 이거 2단원인가? 잠깐 소개했었다, 맞지? 혈장 삼투압이 높다는 말은 체액에, 내 몸 안에 있는 액체의 농도가 어떻다? 높다는 뜻이었지. 맞나요? 그 말은, 농도가 높다는 말은 짜다는 거였잖아. 그 말은 체액이 뭘 필요로 한다? 아하, 수분을 필요로 하는구나. 그 말은 오줌을 만드는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증가시켜야 한다. 라는 거였습니다. 맞나요? 삼투압의 의미를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절 중추는 당연히 어디지? 간내 시상하부가 되겠죠? 그래서 조절 원리는 체내 수분량과 체내 나트륨 이온의 양을 조절하는데, 삼투압 조절 호르몬은 바로 무엇이다? 뭐였지? 뭐였노? 항이뇨 호르몬이었죠. 약자로 무엇이다? ADH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수분의 재흡수를 도와주는 호르몬이고, 그 다음에 나트륨의 양을 조절하는 호르몬은 무엇이다?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네. 얘는 약자로 뭐라고 하자? 알도스테론이라고 하는 거야. 됐나요? 훨씬 중요한 건 뭐지? 항이뇨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밑으로 가봅시다. 삼투압을 조절할 때 볼게. 체내 수분량을 조절하는데, 체내 수분량을 조절하는 항이뇨 호르몬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다?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오는 것이었죠? 됐나요?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항이뇨 호르몬. 이 삼투압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볼게. 혈장 삼투압이 높을 때 볼게요. 자, 여기 공간이 부족하니까 쌤이 밑에 적을게. 자, 볼게. 혈장 삼투압이 높을 때는요. 아직도 신기하다, 선생님은. 내가 지금 인강을 찍고 있다는 걸. 자, 볼게. 혈장 삼투압이 높으면요. 자, 볼게. 누가 제일 먼저 인지를 해야 돼? 간내 시상하부가 인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내 시상하부가 지금 혈장 삼투압이 높다. 즉,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내가 너무 내 몸이 너무 짜다 싶은 거지. 자, 간내 시상하부에서 누구한테 명령을 하는 거야? 뇌하수체 누구한테? 후엽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 이 뇌하수체 후엽에서 바로 뭘 쏴주는 거야? 그렇지. ADH의 분비량을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지금 내 몸이 짜잖아. 물 많이 가둬놔야 되겠지. 그러니까 물 재흡수 늘리는 ADH의 분비량을 늘려야 되겠지. 맞나, 얘들아? 자, 그렇게 하면 콩팥에서, 아하,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ADH의 표적 기관은 바로 어디입니까? 콩팥이 되겠지. 맞나? 자,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를 어떻게 한다? 수분 재흡수를 늘리는 거야. 맞나요? 됐죠? 자, 그렇게 하면 일어나는 현상. 아하, 얘들아. 순서대로 해볼까? 자, 오줌 생성량이 어떻게 돼요? 내 몸이 짜니까 물 많이 가뒀잖아. 그럼 나가는 오줌의 생성량이 감소하겠네. 맞나, 얘들아? 자, 그렇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들. 오줌의 삼투압은 어떻게 되는 거야? 오줌의 삼투압 볼게. 오줌 생성량 적어지니까 오줌에 물이 많이 없네. 오줌 삼투압은 올라가겠죠? 그런데 대신에 내 몸에 물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혈장 삼투압은 어떻게 될까? 그렇지. 혈장 삼투압은 대답했지? 혈장 삼투압은 다시 내려가겠지. 맞나, 얘들아? 그럼 얘들아, 지금 체내 수분량 조절할 때는 뭐만 알아놓으면 되는 거야? 아, 여기 뇌하수체 후엽에서 ADH가 분비되네? 요것만 알아놓으면 끝인 거야. 맞나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렇지? 그런데 이거랑 관련된 그래프는 또 어려워. 됐나?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잘 해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혈장 삼투압이 높아졌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자? 얘는 그냥 무조건 반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자, 볼게. 혈장 삼투압이 낮을 때, 자, 너무 낮아졌어요. 그 말은 예를 들어보자. 혈장 삼투압이 낮다는 말은 내가 뭘 많이 먹었을 때야? 물을 갑자기 많이 섭취했을 때나 뭐 또는 수박을 많이 먹었을 때나 이럴 때겠지. 맞나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간내 시상하부가 인식을 하면 뇌하수체 후엽에서 ADH의 분비량이 이번에는 어떻게 되죠? 그렇지, 감소하겠지. 다 끄덕끄덕 하고 있는 거지. 자, 감소한다. 그러면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소하겠지. 맞나 얘들아? 그러면 오줌의 생성량이 어떻게 될 것이다? 아하, 나가는 오줌의 생성량이 증가하네. 수박 많이 먹은 날 오줌 많이 누잖아. 맞죠? 그렇게 하면 봐봐, 오줌이 묽어지니까 오줌 삼투압은 낮아지는데 내 몸에 있는 혈장 삼투압은 어떻게 될 것이다? 늘어날 것이다 라는 거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다 했어. 체내의 나트륨의 양을 조절하는 호르몬 볼게요. 이번에는 볼게. 나트륨의 양을 조절할 때는 부신의 뭐가 자극을 받아야 된다? 부신의 겉질이 자극을 받는 거야. 자, 부신 겉질에서 봐봐. 겉질에서는 뭐가 나온다 했지? 코르티코이드가 나온다고 했었다. 맞지 얘들아? 그런데 나트륨이랑 관련된 거니까 무슨 코르티코이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의 분비량을 통해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첫 번째. 혈액에 나트륨 이온의 양이 부족할 때는 그럼 내가 나트륨 이온 많이 재흡수하면 되잖아. 맞지 얘들아? 그럼 볼게. 아, 나트륨의 양이 부족하면 부신 겉질에서 뭐가 나오면 된다? 부신 겉질에서 이렇게 쓸게요. 알도스테론의 분비량이 어떻게 되죠? 재흡수 많이 해야 되니까 늘어나야 되지. 얘들아, 그렇게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어디 가서 작용하는 거야? 아, 표적기관은 콩팥이에요. 왜요? 콩팥에서 무기역류를 재흡수하니까. 2단원에 배설계 할 때 했었다, 맞지? 콩팥에서 나트륨 이온의 재흡수가 늘어난다. 됐죠? 그렇게 하면 아, 혈장 삼투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지, 맞지? 그럼 요거 볼게. 혈액 내에 나트륨 이온의 양이 증가할 것이고 따라서 오줌으로 배설되는 나트륨의 양이 어떻게 된다? 줄어들어 있겠지. 그렇게 하면 혈장 삼투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근데 이번에는 혈액의 나트륨 양이 과다하면 반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는 부신 겉질에서 이번에는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즉 알도스테론의 분비량을 어떻게 한다? 그래, 분비량을 줄이겠지. 자, 그렇게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콩팥에서 나트륨 이온의 재흡수가 어떻게 된다? 이번에는 감소하겠죠. 맞죠? 그렇게 하면 예쁘게 적고 싶은 마음. 자, 혈액 내에 나트륨 이온의 양이 어떻게 된다? 재흡수가 줄어드니까 나트륨 양 적어지고 오줌으로 배설되는 나트륨 이온의 양이 힘들다. 늘어나는 거지. 맞지 얘들아? 쌤답지 않게 필기 너무 많이 했어.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삼투압이 조절돼서 우리 몸의 삼투압이 알맞게 조절이 되는 건데 여기서 내용은 쉬운데 그래프가 어렵다 했다. 맞지? 그러면 그래프를 분석하는 방법 한번 볼게요. 자, 혈장 삼투압이랑 혈액량이랑 혈압에 관련된 그래프인 거야. 자, 그래프가 나와 있으면 제일 먼저 뭘 봐야 되지? 가로축, 세로축을 제일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혈압, 혈액량, 혈장 삼투압이 동시에 나와 있는 그래프예요. 됐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노? 혈압 한번 넣어보고 혈액량 가로축에 한번 넣어보고 혈장 삼투압 가로축에 한번 넣어보면 되는 거야. 자, 볼게요. 1번, 2번은 똑같은 그래프지. 됐죠? 자, 볼게. 자, 혈압이랑 혈액량은요. 봐봐. 여기로 갈수록 어떻게 되고 있어? 오른쪽으로 갈수록 혈압과 혈액량은 많아지는 거지. 맞나요? 자, 볼게. 혈압이 높아질수록 볼게. 혈압이 낮을 때는 혈중 ADH 농도가 어때요? 높다가 혈압이 높아지니까 ADH의 농도가 어떻게 됐어? 낮아진 거야. 맞나 얘들아? 반비례인 거네? 아, 혈압과 혈액량은
적을수록 ADH의 분비량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많아지는 거야. 맞나 얘들아? 얘들아, 혈압이 낮다는 의미가 뭐예요? 내 몸에 지금 피가 부족하다는 거야. 물이 부족한 거지? 그 다음에 혈액량이 부족하다는 것도 내 몸에 물이 부족한 거야. 그 말은 ADH의 농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늘려서 내 몸에 물을 충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자, 세 번째 볼게. 혈장 삼투압은 어떻게 되는지 볼게. 자, 얘들아 봐봐. 비례 그래프잖아. 혈장 삼투압이 증가할수록 ADH의 분비량도 어떻게 되고 있다? 증가하고 있는 거네. 맞나 얘들아? 볼게. 혈장 삼투압이 증가하면 ADH 농도가 증가해요. 그 말은 볼게. 혈장 삼투압이 증가한다? 내 몸이 짜다. 맞지 얘들아? 내 몸이 짜니까 ADH 농도를 늘려서 물을 흡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뒤로 한번 가봅시다. 아니네. 옆에 그래프네. 자, 요게 오른쪽 그래프였고 요게 왼쪽 그래프, 오른쪽 그래프. 맞지?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자, 무엇이냐? 자, 볼게. 내가 물을 섭취했어. 물을 섭취했을 때 오줌 생성량과 혈장 삼투압과 오줌 삼투압에 대한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됐나요? 물 섭취하고 3시간 동안 지켜본 거야. 자, 그럼 여기서는 지금 간내시상하부가 인식을 해야 되잖아. 맞지 얘들아? 물을 섭취하고 나서 뭘 제일 먼저 인식하냐라고 하니까 자, 줄 쳐놓을게. 혈장 삼투압의 변화를 인식하는 거예요. 됐나요? 혈장 삼투압의 변화를 제일 먼저 인식하는 거야. 자, 그럼 볼게. 물을 섭취하면요. 물 섭취했어. 내 몸에 물의 양이 너무 어떻게 됐니? 많아졌으니까 혈장 삼투압이 어떻게 되는 거야? 혈장 삼투압이 감소하는 거다. 맞지 얘들아? 그치? 혈장 삼투압이 감소한다는 걸 간뇌시상하부가 인식하면 ADH의 농도를 어떻게 해야 돼? 낮춰야 되는 거지. 맞나 얘들아? 내 몸에 물이 너무 많아요. 그럼 물 내보내야 돼요. 맞지 얘들아? 그럼 ADH의 농도가 감소하면 오줌의 양이 어떻게 되는 거? 많아지는 거지. 그렇게 하면 오줌 삼투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어지는 거지. 맞나 얘들아? 그럼 볼까? 물 섭취하고 나니까 혈장 삼투압 어떻게 됐어? 감소했죠? 그랬더니 오줌 생성량이 늘어나고 오줌 삼투압은 감소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너네가 제일 먼저 해석해야 되는 건 바로 뭐다? 혈장 삼투압의 변화인 거야. 됐나요? 자, 다음에 그럼 볼게. 두 번째, 물을 섭취하고 나서 180분이 지났어. 3시간이 지난 거네? 그럼 볼게 얘들아. 3시간 정도 지났으니까 원래 상태를 어떻게 한 거야? 회복한 거네. 맞죠? 그럼 볼게. 자, 얘들아. 3시간 정도 지났으면 봐봐. ADH 농도가 낮아지면서 오줌 생성량 많아지고 삼투압 낮아졌잖아. 근데 이 상태는요. 원래일 때보다 너무 어때? 낮은 거야. 맞지 얘들아?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야 되지? 높은 상태로 돌려놔야 된다. 맞죠? 그치? 그럼 볼게. 자, 여기서 ADH 농도를 어떻게 해야 돼, 이번에는? ADH의 분비량을 늘려야 되겠지. 왜? 아까 너무 많이 나갔잖아. 맞나? 물 섭취하고 나서 1시간쯤에 물이 너무 많이 나간 거야. 그럼 다시 물 재흡수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하면 오줌량 어떻게 되는 거니? 오줌량은 감소하겠고, 오줌 삼투압은 그럼 다시 증가하겠죠? 그럼 혈장 삼투압도 다시 어떤 상태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됐나 얘들아? 됐죠? 자, 그러면 뒤로 가볼게. 요까지는 했고요. 뒤에 조금 더 다양한 그래프가 나와 있을 거야. 자, 첫 번째 그래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혈장 삼투압이랑 혈압에 따른 혈중 ADH 농도 변화가 나와 있어요. 자, 볼까요? 혈장 삼투압이 높아질수록 ADH의 분비량도 어떻게 되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 맞지 얘들아? 그 다음에 혈압은요. 혈압이 늘어날수록, 혈압이 높아질수록 ADH의 분비량은 어떻게 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맞지? 자, 볼게. 혈압이 높아지면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네. 맞지? 그쵸? 왜요? 혈압이 높다는 말은 물이 너무 많으니까 ADH의 분비량은 줄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ADH는요. 혈장 삼투압을 어떻게 하는 작용을 한다? 혈장 삼투압이 높을 때 ADH가 분비되니까 혈장 삼투압을 어떻게 하는 작용? 낮추는 작용을 한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지. 맞죠? 자, 그럼 3번 한번 보자. 구간 1에서 볼게. 구간 1은요. 혈장 삼투압이 점점 높아지는 구간이다. 맞지?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니까
ADH 분비량이 늘어나네. 그래서 수분 제흡수가 어떻게 되고 있다? 증가하고 있는 구간인 거야. 맞나요? 천천히 생각해보면 구할 수 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자, 뭐야 이거? 렉 걸렸노. 자, 볼게. 두 번째 그래프 가볼게요. 이번에는 뇌하수체의 구조와 혈장 삼투압 호르몬의 그래프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볼게. 자, 여기서 앞에 나와 있는 큰 덩어리가 뭐라고 했었지? 뇌하수체 전엽이라고 했었고, 뒤에 나와 있는 조그만 혹이 뭐였다? 이게 바로 후엽이라고 했었지. 외워야 돼요. 순서는, 그 구조는. 자, 그럼 볼게. 전엽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오면 갑상샘이 자극을 받네? 아, 그럼 얘들아, 호르몬 A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TSH인 거지. 맞나, 얘들아? 근데 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 B는 콩팥을 자극하네? 그럼 이게 뭐인 거야? ADH인 거야. 맞나요? 자, 그럼 볼게요. 첫 번째, 더울 때에는 호르몬 뭐의 양이 감소해야 돼? 체온 조절이랑 관련된 호르몬이니까 뭐 해야 돼요? TSH여야 된다, 맞지? 그렇기 때문에 A의 분비량이 감소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호르몬 B의 표적 기관은 바로 어딥니까? 아, 이거 뭐예요? 콩팥이었지. 맞나요? 콩팥입니다. 세 번째, 땀을 많이 흘리면 B의 분비량이 어떻게 됩니까? 자, 얘들아, 땀을 많이 흘린다는 말은 혈장 삼투압이 어떻게 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ADH의 분비량이 어떻게 돼야 된다? 증가해야 된다. 라는 게 나오는 거지. 자, 4번. 그럼 오줌 삼투압 볼게요. T1일 때랑 T2일 때 오줌 삼투압을 비교해야 되는데, 자, T1일 때는 ADH가 어때요? ADH가 적다. 그치? 그러면 얘들아 볼게. ADH가 적으니까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지. 그 말은 오줌 삼투압이 어떤 거? 오줌 삼투압이 낮은 거겠지. 물이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T2일 때는요. 혈장 삼투압이 증가하니까 ADH의 분비량이 어떻게 됐어? 증가했잖아. 그럼 수분 제흡수가 덜 일어나겠죠? 오줌 삼투압이 어때야 돼? 수분 제흡수, 뭐라 했지? 수분 제흡수가 많이 일어나는 거지. 그럼 오줌 삼투압이 어떻게 되는 거? 증가하고 있는 거지. 맞나, 얘들아? 그쵸? 그러면 T1일 때보다 T2일 때 오줌 삼투압이 어떤 거? 증가한 거예요. 맞나요? 천천히 생각하면, 인과관계를 생각하면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그래프 보자. 마지막 그래프. 혈장 삼투압이랑 오줌 삼투압의 비율 구하는 거예요. 자, 뭐냐 하면, 가볼게. 혈중 ADH 농도에 따른 니은의 삼투압 분의 기억의 삼투압이야. 그런데 니은이랑 기억이 혈장 삼투압, 오줌 삼투압 중에 하나래요. 맞나요? 자, 그럼 보자. 자, 경우의 수는 두 가지겠지. 기억과 니은이, 자, 니은 삼투압분의 기억 삼투압인데, 얘가 오줌 삼투압분의 혈장 삼투압이거나, 맞나? 또는 혈장 삼투압분의 오줌 삼투압이거나, 뭐야 이거? 오줌 삼투압이거나. 맞죠? 자, 그러면 해보자. ADH의 농도가 증가하면 요 값이 증가해야 돼. 맞나요? 자, 볼게. ADH 농도가 증가하면 오줌 삼투압은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ADH 농도 증가하면 수분 제흡수 많이 하니까 오줌 삼투압은 늘어나 있겠지. 오줌 많이 안 나가니까. 근데 혈장 삼투압은요, 낮아져 있겠죠. 맞나, 얘들아? 그럼 얘들아, 이 전체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전체값이 감소되겠지. 맞나요? 그런데 볼게. 밑에 ADH 농도가 증가하면 혈장 삼투압은 감소하는데 오줌 삼투압이 증가하는 거니까 전체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하는 거네. 그럼 얘들아, 뭐가 맞니? 뭐라고요? 밑에 있게 맞는 거지. 맞나, 얘들아? 아, 그래서 기억은 뭐였던 거야? 오줌 삼투압. 니은은 뭐였던 거야? 혈장 삼투압이 되는 거예요. 그럼 1번 채웠지? 기억은 오줌 삼투압입니다. 됐나요? 자, 그럼 2번 볼게. 혈중 ADH 농도분의 오줌 생성량이 1번과 2번 중에 어디가 더 높냐는 거야. 자, 볼게요. 1번은 물을 섭취하고 나서 인 거다, 맞지? 물을 섭취했을 때, 자, 혈중 ADH 농도 어떻게 돼야 돼? 1번은
해볼게. 1번은요. ADH 농도가 어떻게 돼 있어야 되지? 물 섭취 많이 했으니까. 혈중 ADH 농도 증가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네. 어째? 물 많이 먹었으니까 수분 재흡수 할 필요 없는 거야. my mistake. 자, 감소. 그 다음에 오줌 생성량은 많아져 있겠지. 맞나 얘들아? 물 먹었으니까. 그럼 이 전체 값이 어떤 거예요? 커진 상태. 자, 근데 2번은요. 2번은 어떤 구간인 거야?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온 거죠? 그쵸? 그러면 1번일 때보다는 혈중 ADH 농도가 증가해 있으면서 오줌 생성량은 감소해 있겠지. 그러면 이 전체 값은 어떻게 돼 있는 거? 감소한 거. 그럼 구간 1에서가 2에서보다 어떤 거? 크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쉽습니다. 자, 기출 1번. 그림은 정상인이 1리터의 물을 섭취한 후에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을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럼 기억 볼게. 혈중 항이뇨 호르몬의 농도는 1번이랑 2번 비교하래요. 자, 얘들아. 2번은 물 섭취하고 난 뒤니까 ADH의 농도가 어떻게 돼 있겠다? 줄어들어 있겠지. 1번일 때보다. 맞나요? 그렇지? 그럼 기억은 맞다 틀렸다? 맞는 설명. 니은은요. 혈장 삼투압은 2번에서가 3번에서보다 높냐라고 하네. 자, 2번 보자. 얘들아, 물 섭취했으니까 혈장 삼투압 어떻게 돼 있는 상태야? 물 섭취했으니까 혈장 삼투압이 낮아져 있는 상태겠죠. 맞나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오줌 생성량이 많아져 있겠지. 자, 근데 3번은요.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왔으니까 혈장 삼투압이 어떻게 돼 있는 상태? 높아져 있는 상태겠다. 맞죠? 그러면 니은 2번에서가 3번에서보다 높다. 틀린 설명. 디귿 T1일 때, 자, 요때 평상시대로 돌아왔을 때예요. 맞죠? 돌아왔을 때 여기서 땀을 더 많이 흘리게 되면 생성되는 오줌의 삼투압이 어떻게 되냐라고 묻네. 자, 얘들아, T1에서 땀 많이 흘리니까 내 몸에 물이 부족하지. 맞지, 얘들아? 그러면 수분 재흡수를 많이 해야 될 거 아이가? 맞나요? 많이 하니까 나가는 오줌에 물이 덜 들어있겠죠? 그럼 오줌 삼투압이 어떻게 돼 있어야 돼? 증가해 있어야 되네. 맞나 얘들아? 그럼 답은 무엇이다? 1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2번 문제 볼게. 기출 2번. 자, 그림 가는 호르몬 X의 분비와 작용을 나타내는 것인데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오니까 당연히 이 호르몬은 뭐가 되겠습니까? ADH가 되겠지. 자, 여기에 따른 혈중 X의 이거의 작용이고 나는 혈액량이 정상일 때와 기억일 때 혈중 삼투압에 따른 혈중 X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에요. 자, 이 그래프 중요하다 알겠지? 이 그래프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 정상일 때랑 기억일 때가 있는데 이 기억은 혈액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둘 중에 하나래. 됐나요? 자, 그러면 이때 어떤 경우인지 볼게요. 자, 보자. 기억. 일단 기억. X는 항이뇨 호르몬 맞는 설명. 니은 볼게요. 기억은 혈액량이 정상일 때보다 감소한 경우냐? 라고 묻잖아. 그럼 볼게.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세로축을 그으면 돼. 이렇게 똑같이. 됐나요? 그래서 가로를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가로를 일정하게 하는데 볼게. 자, 혈장 삼투압이 같은데 정상인 경우보다 기억일 때 X의 농도가 더 어때? ADH의 농도가 증가한 거잖아. 그 말은 얘들아, ADH 농도가 기억일 때 더 높다는 말은 내 몸이 지금 무슨 상태다?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상태인 거지. 맞나 얘들아?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상태니까 기억은 지금 혈액량이 정상일 때보다 어떤 상태야? 혈액량이 정상일 때보다 감소한 거지. 맞나 얘들아? 그러니까 ADH의 분비량을 정상일 때보다 늘려서 내 몸에 수분을 충전하고 싶은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니은 yes, correct. 자, 디귿 혈액량이 정상일 때, 그럼 요거 이제 지워야지. 자, 정상일 때 P1이랑 P2를 비교해야 되네.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을 묻고 있어요. 자, 얘들아, 여기서 문제 빨리 풀면 안 되는 게 오줌 생성량, 오줌 삼투압, 혈액량, 혈장 삼투압 이런 걸 구분을 다 하고 풀어야 된다. 알겠죠? 볼게. 혈액량이 정상일 때 P1이랑 P2일 때다. 맞죠? P2일 때 이때 오줌 생성량 볼게요. 자, P1보다 P2일 때 ADH의 농도가 어떤 거야? 더 높은 거지? 그러면 오줌 양이 어떨까? 적어져 있겠지. 맞나 얘들아? 그럼 디귿 맞나 틀렸나? 틀렸네. P1일 때가 P2일 때보다 어떻다? 많은 거지? 맞지? P2일 때는 ADH 농도가 높으니까 오줌 생성량 줄어들어 있잖아. 봐봐. 문제 빨리 풀면 이렇게 된다. 알겠지? 답은 무엇이다?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내분비계 질환 한번 볼게요. 자, 보면 얘들은 어디에 이상이 생겼는지 찾아내면 돼요. 자, 첫 번째, 뇌하수체 이상이 생기는데 뇌하수체 전엽에서 생장 호르몬 분비가 이상이 생기면 질환이 생긴다 했다, 맞지? 우리 호르몬은 부족하면 결핍증, 많으면 과다증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다해서 생기는 병은 거인증이랑 말단 비대증이 있어요. 약간 증상이 달라요. 거인증은 키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자라는 것인데 말단 비대증은 말단 부위가 증가하는 거야. 됐나요? 그 다음에 결핍증은요, 성장기에 생장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면 소인증에 걸리는 것 또는 외소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에는 항이뇨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생기는 거야. 뇌하수체 후엽에서요. 자, 그렇게 되면 볼게. 뇌하수체 후엽의 손상 때문에 ADH가 정상적으로 분비가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때는요, 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가 뇌하수체 후엽 손상인 거고 두 번째는요, 콩팥이 ADH에 반응을 못 하는 거야. 그럼 이때는 이번 경우에는 ADH의 분비량은 어때요? 정상이에요. 맞죠? 그런데 콩팥이 ADH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이때 둘 다 많은 양의 묽은 오줌을 배설하네. 그래서 요붕증이라고 합니다. 됐죠? 여기 이것 때문에 걸리는 질병을 요붕증이라고 한다. 됐나요? 자, 요거랑 관련돼서 또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데 요거는 내신 기간에 쌤이랑 조금 더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세 번째, 갑상샘 질환이 있는데 갑상샘 관련해서도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너무 많이 분비가 돼도 문제가 생기고 적게 분비가 돼도 생기는 거예요. 이거랑 관련해서도 많이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데 그것도 내신 기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갑상샘 기능 항진증은요, 티록신이 너무 과하게 분비돼서 생기는 거야. 됐나요? 갑상샘이 고장난 경우도 있고요. 얘는 또 그 뇌하수체가 고장이 나도 이 병에 걸릴 수가 있다, 알겠지? 그럼 어쨌든 티록신이 과다해서 생기는 병이니까 체내 물질 대사가 어떻게 되노? 정상인보다 많이 진행이 되겠죠? 그럼 체온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거야. 그럼 내 몸에서 물질 대사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내 몸에서 그 영양소를 많이 쓰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체중이 줄어들고요, 식욕이 감퇴해요. 됐나요? 자, 그리고 결핍증을 보면요, 티록신 분비가 어떻게 되는 거? 결핍증인 거예요. 결핍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체내 물질 대사가 어떻게 된다? 저하되니까 열 발생량이 줄어드는 거야. 그렇게 되면 추위를 내가 정상인보다 많이 타게 되는 거지. 됐나요? 그렇게 하면 체중이 어떻게 된다? 증가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정상인보다 물질 대사를 못하기 때문에. 됐나요? 그리고 무기력감이 더해진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자질환 한번 볼게요. 보면 얘는 지난 시간에 했어. 자, 이자질환을 보면 당뇨병이 있었는데 1형 당뇨병이랑 2형 당뇨병이 있었지. 자, 1형 당뇨병은 이자섬에 무슨 세포가 파괴되는 거? 베타세포가 파괴되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였어. 얘들아? 그렇게 하면, 그렇기 때문에 치료법은 뭘 하면 되는 거였지? 인슐린 주사를 맞기만 하면 치료가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2형 당뇨병은 뭐 때문이었노, 얘들아? 내가 뭐 식습관이 건강하지 못하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분비되지만 인슐린의 표적 세포인 체세포가 또는 간세포가 더 이상 인슐린의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치료는 인슐린 맞으면 안 되겠지. 왜?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분비되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규칙적으로 운동해서, 맞지? 그다음에 운동해서 영양소를 계속 소비한다든지 아니면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서 혈당량을 조절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내분비계 질환까지 했어요. 그래서 숙제는 요 항상성 끝까지 풀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